너가 착한 우리 동생 데려갔으니까 해줄 게 있어. 그동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이 우리 먹여 살렸어. 무슨 말인지 알아? 동생이 없으면 우리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 달에 300만 원씩 꼬박꼬박 가져다 줬으니까 이젠 너가 그렇게 해. 한 달에 300만 원씩이나요? 형님, 그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일도 하시고 직업도 있으신 분이 동생한테 너무 큰 의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결혼을 했으면 이젠 좀 놓아주시죠. 놓아줘? 옳게 생각을 해도 너무 어리게 한다. 놓아주기는 뭘 놓아준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걔 어렸을 때부터 울 엄마하고 내가 키운 거나 다름없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컸으니까 이제 보답해야지. 어떻게 그냥 넘어가려고 해? 키워주신 건 감사한데 어떻게 매달 300만 원씩 보내요? 결혼 전에는 홀몸이라 가능한 걸지 몰라도 이제는 홀몸이 아니고 가정도 있는 사람인데 그 금액은 너무 세다고 생각한다고요. 형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뭘 다시 생각해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올케가 내 동생을 훔쳐간 거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걔가 우리 집 ATM기야.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걔 돈으로 쓴다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데려간다고 그게 바뀔 것 같아? 절대 아니야. 바뀌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 남편이 착해서 망정이지 다른 남자들한테 그랬으면 100% 그냥 도망갔어요. 그냥 온순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면서 넘기니까 가능한 거라고요. 지금이라도 좋게 끝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좋게 끝내? 내가 그동안 돈이 필요해서 이간질간질했는데 이제라도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리 엄마도 얼마 전에 최고급 명품 나왔다고 사달라고 하더라. 그러면 그 비싼 걸 누구 돈으로 사겠어? 당연히 내 동생 돈이지. 됐고, 네가 돈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한 달에 300씩 꼭 보내도록 해. 어차피 맞벌이 하니까 돈은 더 많을 거 아니야? 너라는 호칭을 쓰지 말고 저를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돈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미래를 약속한 상황 속에서 돈을 모아야 하죠. 이세도 봐야 하는데 언제까지 시댁에 돈을 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미래도 생각해 주세요. 아직까지 정신도 못 차렸구나, 너네. 한 달에 300만 원씩만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이번 달부터 너희 둘이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보내. 안 보내면 계속해서 누적되고 그러니까 각오 단단히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네. 한 달에 500만 원씩 보내라고요? 저도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저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서요. 남편이랑 조금 상의를 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적은 돈도 아니고 그동안 남편이랑 많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으면 나도 500만 원까지는 안 불렀을 거야. 내가 다음 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내 동생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줘야 하는 돈을 깎아줄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남편이 너무나도 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때나 오래전부터 시댁 식구들의 돈줄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혼을 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강압적인 시댁의 태도에 열이 받았지만 화를 낼 수 없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저희 둘이 똘똘 뭉쳐서 시댁과 손절을 할 생각으로 플랜을 짰고 오히려 그들에게 돈을 더욱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위풍당당했던 저희가 먼저 연락하기도 전에 시누이가 먼저 연락해서 저를 다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뭐야? 먼저 연락 준다고 하던데 내 동생이랑 이야기는 다 끝났어? 내 동생도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돈을 줘야 한다는 거야. 어떻게 잘 이야기를 하면 내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깎아준다고 했잖아. 너희들끼리 이야기를 한 걸 나한테 말해봐, 어서. 아이고, 먼저 연락드린다는 게 이제 연락드리게 되었네요. 저희가 500을 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저희한테 매달 500씩 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희한테 500만 원씩을 왜 주냐? 너희도 생각이 있으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못할 때 키워놨더니
이렇게 나를 배신하려고? 설마 아니지? 내 동생 너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서 연락도 안 되던데 너가 착한 우리 동생한테 뭔 짓을 한 거 아니야? 뭔 짓을 하긴요. 이제서야 구해주는 건데 그동안 당신네 가족으로 살면서 남편이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라도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무슨 문제라도? 됐고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저희는 500만 원씩 안 보내고 오히려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을게요. 안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셔도 좋을 거예요. 당연히 안 주지. 내가 미쳤다고 너희한테 500을 태워?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500만 원 보내. 내 동생 데리고 대체 무슨 일들을 꾸미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빨리 돈 보내라. 남편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 명의를 남편 걸로 해줬다고 하는데 그곳에 지금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월세로 한 달에 500만 원씩 받겠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빨리 돈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쫓아내고 다른 사람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 이 집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월세를 달라고 해? 그리고 아빠가 내 동생한테 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라서 우리가 주인이야. 500만 원 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 왜 이렇게 빙빙 돌려? 됐고 그럼 300만 원만 보내. 월세 이야기는 없는 거야. 지금 무슨 착각을 혼자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 한 달에 500만 원씩 안 보내면 그 집 나가셔야 할걸요? 집주인이 여기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과연 그러셔도 될까요? 돈 안 줄 거면 집 빼세요. 짜증나게 그러지 말고. 내가 돈을 왜 줘? 내 집에서 사는 건데 너가 내 동생한테 이상한 말들을 주입시켜서 그렇게 만든 모양인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동생한테 따로 연락해서 돈 받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이놈들이 아주 나를 개무시를 하는구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구나.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말이지. 계속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보금자리도 잃게 될 거야. 지금이라도 돈 보내던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각서 쓰던가. 둘 중에 하나라도 하면 내가 봐주는데 안 그러면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기는 누가 없어? 어디 할 수 있으면 끝까지 해보라고 그래? 내가 겁내고 그럴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 내 동생을 이상한 사상을 주입시켜놓고 너가 그거고도 사람이냐? 직접 찾아갈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라. 올 테면 와봐. 그런데 오려면 돈은 가져오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럴 거거든. 자기 동생을 ATM기라고 생각하던 시댁 식구들. 알고 보니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남편 소유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돈을 뜯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역으로 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들은 매달 500만 원씩 저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살아왔고 그 집에서 이사를 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하고 있거든요. 돈을 달라고 하기는 커녕 저에게 월세를 제발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 안 줄 거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며 그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가 월세를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사람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겐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동생을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고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희 부부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기야, 나 요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그런다.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항상 배가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어. 배에 불편한 느낌도 많고 식욕도 없고 체중은 계속 줄어만 가. 어떻게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오늘 내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 내일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작년에 건강검진 안 받은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도 건강 많이 챙겨야 해.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건강검진은 언제 받았어? 건강검진 작년에 회사에서 하는 걸 받았지. 그때는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오히려 괜찮았다고. 그런데 요즘 며칠 사이에 갑자기 이러니까 답답하네. 피로감도 전보다 더 심해졌고 정말 이상해. 컨디션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야지. 그건 그렇고 당신 병원 가기 앞서서 보험은 다 들어놨어? 요즘 병원비도 굉장히 비싸져서 보험 없으면 돈도 많이 들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지? 당장 아내가 아프고 힘들다는데 병원비가 우선이야? 가장 먼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걸 말하는 게 우선 아니냐고. 남편이라는 사람이 보험비 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너무 실망이다. 돈은 없더라도 벌어서 내면 되고 가장 먼저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당신 감정적인 부분을 내가 케어해줄 수는 있는데, 우리 결혼도 했고, 이제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잖아. 아프다고 내가 당신 위로해주고 그러면 삶이 해결돼? 그건 아니잖아. 당장 보험부터 찾아서 돈이 필요한 건데, 요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나 드는데, 당신은 언제까지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의지만 하고 살 건데, 보험 가입해둔 거 있냐? 이 말이라는 거지. 보험 가입해둔 거 없는데? 그냥 일반 보험 몇 개 들어둔 게 전부고. 큰 거는 가입해둔 거 없어. 그것보다 나 어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당신 예전부터 여기저기 아프다고 말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보험 몇 개는 가입해뒀고, 보험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었어. 당신 돈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큰 병원 가서 큰 검사 받아봐. 그게 지금으로서 당신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이니까 말이야. 내가 봤을 때 그냥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너무 크게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생각하자고.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내 동창 중에 젊은 나이에 큰 병에 걸려서 정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친구 있거든. 요즘 젊은 사람들도 합병증 많이 온다고 하는데 나도 정말 고민이야. 이번 달 안에 건강검진 받고 암검사도 받아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겠어. 당신도 건강 잘 챙기고 그래. 나처럼 그러지 말고. 날 챙길 게 아니라 지금은 당신이 가장 우선이야. 계속해서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당신 건강이나 잘 챙겨. 그리고 검사 받은 거 영수증은 꼬박꼬박 챙겨오고 그걸 이용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도 몸이 좋지 않아지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컨디션은 날이 갈수록 하락했고 밥을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복부에 불편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또한 체중이 계속해서 줄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식욕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예상치도 못한 결과가 나왔고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는 울음을 흘리면서 좌절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남편이 아닌 엄마였고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위로를 받고 나니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늦게 남편에게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했는데 그렇게 잠시 후 예상치도 못한 상황들을 전달받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 현숙이 이번에 암에 걸렸다고 하네. 내가 찾아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일들이 많대. 그렇지 않아도 현숙이 신혼집 해온 거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나한테는 이게 기회가 되었네.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가져오려고. 그게 안 된다면 전부터 몸 안 좋다고 해서 내가 혹시 몰라서 암보험 여러 개 가입해뒀거든. 그거 가지고 돈 좀 땡기면 될 것 같아. 김서방, 지금 네 엄마한테 보낼 내용을 나한테 잘못 보낸 것 같은데? 우리 현숙이가 뭐? 건물이 김서방께 된다는 거야 지금? 혹시 몰라서 암보험을 여러 개 들어뒀다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현숙이가 울면서 전화해서 이젠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위로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돈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장모님 아이고, 제가 이런 소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한테 보낸다는 게 장모님한테 잘못 넘어갔네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오늘 한 이야기는 모두 잊어주세요. 저도 다 현숙이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현숙이를 위해서 너가 뭘 했는데? 암 걸렸다고 하니까 좋아라? 네 엄마한테 건물 이제 네 명이 된다고 말하는 게 현숙이를 위한 거야? 됐고, 나 김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당장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단번에 이해하는 게 좋을 거야. 네, 장모님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에서 나가라는 이 말이에요? 에이, 그건 그래도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야기한 건 그냥 소설의 한 장면을 저희 엄마라고 생각하고 말한 거라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요즘 유행하는 몰래카메라 같은 거예요. 장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말한 거라고요. 아무리 몰카라고 하더라도 지금 몰카를 할 상황으로 보이나? 지금 실제로 울 딸이 아픈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몰카를 한다고? 오히려 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내 집에서 방 빼라. 내 딸은 오늘 내일하게 생겼는데 말이야. 이게 사람을 아주 가지고 노는구나. 그게 아니라 장모님 아무리 그래도 지금 당장 방을 빼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이 집 혼수도 해왔고 뭐가 되었든 간에 현숙이랑 저는 부부 사이라고요. 장모님이 중간에 끼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집 못 빼고요. 어차피 현숙이 암 걸린 건 현실이에요. 암보험도 제가 다 가입해뒀고 보험금과 관련된 건 제가 다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 맘대로 아무것도 못 할 거예요. 보험. 그거 어차피 울 딸 돈으로 다 낸 거잖아. 우리 딸이 이야기를 하더라. 어차피 이혼하게 되면 보험금과 관련된 건 명의도 있지만 누가 돈을 내었는가가 중요한데 우리 딸 돈이라는 게 증명된다면 보험금 받는 사람도 우리 딸이 될 거야. 너는 현숙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한 거잖아. 당장 방 빼고 이혼할 생각해라. 너한테 건물이며 돈이며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사람 잘못 봤어. 이혼이요? 어머님 제가 현숙이랑 좀 잘 이야기해보면 안 될까요? 그래도 살아온 정이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혼하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저도 그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주세요. 최소한 제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변명할 수 있는 뭐라도 주라고요. 그거는 네가 법원 가서 하면 될 것 같아. 어차피 너는 내 딸 건강에 관심도 없고 돈이 우선이잖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 돈은 이미 물 건너갔고 네 인생이나 챙기고 살아야 할 거다. 한탕 제대로 하려다가 아주 제대로 걸렸다는 거지.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돈을 벌 생각을 하면서 싱글벙글했던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들키고 이혼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암 관련 치료 중에 있으며 그러면서 이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이 받아놓은 보험과 관련된 돈들은 모조리 제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금과 관련된 돈들을 제가 냈다는 것들을 모두 증명할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실수 덕에 저는 병으로부터 저희 돈을 완벽히 지켜낼 수 있었고, 현재는 치료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병과 싸우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하루들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